금일통계청에서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전망을 깬 심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심각한 결과 저희가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자, 이 결과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첫 소비자 물가 지수가 드디어 2월 4일 발표가 됐죠. 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 그리고 2021년 연간으로는 2.5%였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3.3% 정도 나올 것으로 봤어요. 자, 하지만 결과는 3.6%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1%포인트 낮아졌긴 하지만 시장 전망치 3.3%를 한참 치솟아 높은 고물가가 지속이 됐다는 거죠. 4개월 연속 3%대입니다.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제 2%를 한참 초과한 부분이죠. 특히 이번 1월 CPI는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보였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이번 CPI에서는요, 서비스 요금 상승 지속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서비스 요금 얼마가 나왔다?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2021년 11월에 2.4%, 그 다음에 2.6%, 이번에 2.9%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 전체 품목 중에서 이 서비스의 가중치가 절반이 넘어요. 533이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 요금 불안이 이어지게 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 상승률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결정할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은 분들이 디플레이션만 무서운지 알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위험을 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충격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가격이 상승했다 칠게요. 자, 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맥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맥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식당에서 파는 주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시간이 갈수록 충격이 커지냐? 밀가루 가격 오른 거는 맥주 원재료에 한 20원 정도 인상 요인이겠지만 맥주 가격은 200원이 오르고요, 식당에서 파는 주류 요금은 2,000원을 올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게 되면 이것이 점점 큰 규모로 확산되면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간에 따른 연쇄작용 부분은 특징이 있어요. 향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물가 불안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 가격이 여기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맥주 가격이나 식당 주류 요금이 낮아지지 않은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 인플레를 주장했다가 지금 다 틀리고 태세 전환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는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실제 외식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5.5%나 상승을 했어요. 자, 이 외식비 같은 경우는요, 전체 지수에서 1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식비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끝은 항상 외식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지금 벌써 그 초입에 왔다는 게 이번 통계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외식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아니죠. 가공식품 인상 이후에 외식비 급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외식비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거라는 겁니다. 아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부터 좀 막아야, 멈춰야 무엇인가 공산품 요금이나 서비스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 중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조사하는 곡물, 유지로, 육류, 유제품, 설탕 5개 품목군의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식량 인플레는 아직 끝이 아니고 서비스 요금 인상 압력도 계속 될 거란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입니다. 자, 2021년 1월 근원 인플레이션율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로 치솟았습니다. 자, 이 근원 물가는 무엇이냐?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이 큰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물가 품목인데 3%가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화당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인다?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의 공급 측 인플레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열심히 물건을 사고 있네. 그러면서 더 높은 인플레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이거 물가 불안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OECD 기준 근원 물가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6%가 나왔어요. 불과 2달 전에 1.9%였는데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치를 한참 치솟은 겁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앞으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1.25%고 1월 금통에서 이주랑 원의 총재가 1.5%가 되어도 긴축은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물가가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긴축을 선택하게 되면 1.75, 2%까지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국제 유가입니다. 자,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석유류 제품이 16.4% 급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어요. 자, 이렇게 물가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국제 유가, 일단은 이 국제 유가가 낮아져야 뭔가 일시적 인플레든 좀 물가 상승률 둔하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낮아지고 있나요? 아니죠. 더 오르고 있죠. 자, 최근 유가 급등 부분이 아직 반영도 안 됐습니다. 그것이 반영도 안 된 것이 1월 CPI인데 2월 CPI는 더 오르겠죠. 자, WTI 기준으로 90불을 넘었습니다. 자, 국내 휘발유 가격이 1670원대까지 다시 치솟았어요. 약간 상어 꼬리 모양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2월 달에 더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자, 이 국제 유가가 치솟아 버리면은요, 물가 안정을 솔직히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자, 게다가 환율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200원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아까 국제유가가 계속 치솟았는데 원달러 환율까지 안 도와주다 보니까 체감되는 수입 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가 물가를 이야기할 때 유가와 환율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유가나 환율이나 모두 1년 전에 비해서 급등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불안은 더욱더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 집중될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0.9% 전년 동월 대비 상승으로 간신히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하반기냐? 지금 중앙정부에서 가장 큰 이벤트인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자체의 가장 큰 이벤트인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품목들, 이 선거가 끝나고 한꺼번에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미 한국은행에서 1월 금통위 때 올해 물가가 작년 수준 2.5%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전 전망치보다 한참 웃도는 수정치를 제시한 거죠. 자, 왜 물가가 중요하냐? 물가는 기준금리와 연계가 되고요. 이 기준금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거머쥐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변화를 야기할 기준금리 수준을 1.75%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특히 전세 시장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매물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은요, 2%대의 기준금리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확실한 증거가 1월 CPI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2월에 금리 인상 가능할까요? 자, 2월 24일 날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는데, 자, 이때가 이주랑 은행 총재의 마지막 일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에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안 올리면은 이주랑 은행 총재는 1.25% 기준금리를 맞춰놓고 퇴임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벌써 2월 금리 인상 벌써 두 차례 연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월 달, 1월 달, 그리고 2월 달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월보다는
4월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2월에 올리고 나서 한참 뒤에 있다가 3분기에 올리는 것보다, 자, 2월에 올리는 것보다 저는 4월에 올리는 것이 부동산 시장 하락세에 더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선거가 끝나면 어찌됐든 시장 분위기를 좀 흐름이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금리 인상이 그것을 억누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자, 예전부터 0.5%대 만들어졌던 아파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기준금리 1.75% 이상에서 절대 유지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집값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지식이 힘입니다.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